우리가 이 모임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은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왠지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유 그래 저런 사람 나하고 안 맞아. 저 사람 참 희한하다. 아니 왜 저럴까? 나하고 너무 안 맞네. 3명만 모이면 1명은 싫은 사람이 나오고 1명은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. 왜 우리는 어딜 가도 꼭 싫은 사람이 나올까요? 왠지 미워 보이는 사람, 머리 뒷꼭지만 봐도 밉다고 하는 사람. 아니 어떻게 하지? 피할 수는 없고. 특히 동료의 모임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너무 나하고 안 맞는 분,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내가 관계를 풀어야 할까? 이런 또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랑 같이 모이지만 조금은 연락을 더 자주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. 굳이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.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. 단지 매우 부담스럽고 싫은 친구, 동료이고 함께 활동하는 분이지만은 관계가 또 같은 활동의 공간이 있으니까 아예 멀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또 대처해야 할 것인가?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좋은 사람도 시간 지나면 서로가 또 싫어지기도 합니다. 좋은 줄 알고 저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나도 마음을 다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친구 나를 이렇게 썩 안 좋아했다. 안 좋아했던 걸 알았을 때도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. 제가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은 정말 선배로서 20년 가까이 참 잘 지내오고 늘 친형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했었는데요. 어느 날 어느 상황에서 보니까 그 선배는 나를 내가 선배를 생각하는 만큼의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흔들리는 파도 위에 서로가 각자의 한 배가 아니고요. 2개의 배에 타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다.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독 걸리는 그분. 자,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? 심리학적으로요.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답니다. 내 눈에 유독 걸리는 그 대상의 행동이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. 내 마음속에서 사실은 있는데 그런 게 나는 그걸 지금 잘 다스리고 해서 굳이 드러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그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. 자기 마음의 투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가만히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왜 싫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. 나는 왜 그 사람이 싫을까?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깔아놓았던 나도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모습이 저 사람에서 보여지는 건 아닐까?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. 사실 나도 저 면이 있어. 그리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그냥 하지 않을 뿐이야.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밀어만 낼까? 아니면은 그래 저 면이 내 안에도 있었어. 저 모습이 어쩌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. 인정해주자. 실례로 그랬다고 그러죠. 그분이 엄청나게 이 모임에 오면 자기 자랑한답니다. 당신은 그렇게 집도 그냥 겨우 그게 살림살이가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 그분 와서 저는 뭘 샀고요. 저는 뭐가 있고요. 뭐가 어떻고 계속 이야기를 한답니다. 듣기 싫은 거죠. 근데 보니까 나도 내 마음 안에는 사실 나도 저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더랍니다. 표현이 싫은 거죠. 나도 저 마음은 있는데 난 표현 안 하는 거고 저 사람은 그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는 사이. 그래서 어느 날 땅 있어요? 이럴 때 예전에는 대꾸도 안 하고 못 듣는 척 했었는데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그랬답니다. 전 땅이 없어요. 아유 부럽네요.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놀라더래요. 왜냐하면 뭔가 나는 너랑 달라. 나는 그렇게 조금은 천박하기도 하고 싼티나게 자기 가진 걸 이렇게 자랑하고 하지 않아. 난 내면에 더 충만해. 난 땅은 없어도 나는 이런 게 좀 갖춰져 있는 사람이야. 배운 사람이 저러면 돼. 이분이 자기 마음에도 사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자기 마음을 돌아본 그 분이 어려워 보였던 거죠. 대단히 고귀해 보기도 하고 때론 잘난 체일 수도 있겠죠. 부럽단 말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죠.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. 사실 선생님은 늘 항상 보면은 우아하시고 표현도 고급스러우시고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. 저는 그게 좀 안 돼요.
이분이 이제 그 말을 늘 자랑하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그래. 다 누군가는 어느 부분에서는 못하는 게 있지. 나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나도 솔직히 나도 나의 자존심, 나 너와 달라. 우리가 좀 배운 사람인데 나도 사실 이런 생각에 벽을 치고 있었어. 근데 그분이 먼저 벽을 열어주는 마음에 너무 고마웠답니다. 물론 지금도 그분의 행동이 다 소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답니다. 여러분들, 우리 관계에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. 또 그 누군가 나의 약점만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나의 약점이 그래요. 사실 인정하면은 맞는 말일 수 있죠. 그래도 그래. 내가 어디가 안 좋고 살이 좀 찐 거 알아주는 너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. 마음은 좀 저럴 때 기분은 나빠도 그래도 관심 없는 사람보다 네가 낫다. 이 한 생각, 이 한마디를 던지잖아요. 상대가 변할 겁니다. 대신 이런 거죠. 항상 우리 스스로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제가 그랬죠. 나는 과연 의도가 없는가?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과연 의도가 없는가? 나는 그냥 못 들은 척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의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. 말하지 않아도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.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. 관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관계에 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조금 거리를 두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이 그렇지만은 그냥 무시하고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쯤 저 면은 나한테는 없나? 내가 진짜 싫은 건 뭘까? 그러면서 나도 벽으로 믿는 거 아닌가? 나도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가? 상대는 그냥 자기 자랑한 건데 나는 그걸 공격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? 공격으로 보이는 비인호적인 침묵을 하고 있지 않나? 한번 이런 부분을 먼저 돌아보신다면은 어딜 가도 미워 보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비스럽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. 내 자신에 대해서 늘 화내지 않는 마음,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마음, 해치지 않는 마음,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, 그 마음 속에서 분명히 밝고 아름다운 나다움의 스스로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